네, 안녕하세요. 이제 바디캠을 연구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많이 좀 나아졌어요. 약을 계속 한 달째 먹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감기 기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2기 체제에서 이제 인드라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후원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1등 후원자는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머스크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경정유착이죠. 정경유착이 아니죠. 정치가 갑이고 경제가 을이 후진국형이다. 반대로 경제가 갑이고 정치가 을인 관계가 선진국형이다. 선진국형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조지 소로스나 무슨 머스크가 럼프나 이든영이 카언니가 와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독재자들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좌우의 파시오들은 쉽지가 않다. 선진국형은 경제가 갑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협력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지원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작년부터 이제 머스크가 럼프 지지 의사를 조금씩 비치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럼프를 지지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일론 머스크는 자유우파라고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 재단도 자유우파인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도 자유우파인데 그 성향을 현재 지금 맞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은 우리가 국제 유통 자본을 할 때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록펠러다, 로스차일드다 이런 얘기도 이미 책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 음모론 시각으로 이제 안 보잖아요. 상식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냥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로스차일드 가문 탁 퉁치고 록펠러 가문에서 록펠러 탁 퉁치는 게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문 내부에서도 이해가 갈릴 수 있고 록펠러 가문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채텀 하우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인물로 봐야지 하나로 퉁치면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령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정치 중심으로 갔다면 반계라고 할 수 있는 에벌리는 경제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못마땅했던 거죠. 빅터의 행보가. 그래서 경쟁자였습니다. 또한 빅터 로스차일드의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이콥 로스차일드고, 또 1948년인가 이제 비서하고 결혼했어요. 이혼하고. 그 사람 사이에 나선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죽자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이렇듯 다 같은 로스차일드라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거죠. 그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현대가 삼성과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가 범현대가이긴 하지만 완전 다른 관계예요. 정의선 현대기아하고 이 정몽규하고는 같은 정치 가문이더라도 서로 간에 현대자동차 문제로 인해서 갈라선 것이다. 물론 이제 집안 전체적으로 현대에서 그냥 불쌍하니까 이거라도 하나 해라 하고 묵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가에서 정몽규를 밀어주는 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정몽규 자체로 봐야지, 이 사람은 현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조직은 끈끈하게 가족, 그룹이 전체 똘똘 뭉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오늘날에도 정치에서도 뭐 친윤이네, 친명이네, 뭐 친문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딱히 틀린 개념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친 록펠러냐, 뭐 친 데록주냐, 뭐 이 사람이 뭐 친 에블린이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대인 3대 조직은 인드라가 강조했지만 세계 유대인 회의, 미국 유대인 의회,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가 3대 조직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 유대인 회의는 유럽 중심주의에 있고 미국에서는 그 자유우파 공화당 지지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계 유대인 회의에 미국 유대인 회의가 있어요. 그 소속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화당 지지, 그리고 또 그 누구죠? 그 메이도프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유대인 조직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반면에 미국 유대인 의회 같은 경우는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을 지지한다. 미국 중심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 지도부로 다 바뀌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당 지금까지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 이사직과 지도부가 전부 민주당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공화당으로 다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짜면서 시온주의 정세에 나왔던 세계 시온주의는 많이 지금 세력이 약화됐다. 세계 시온주의 회의라고 있거든요. 또 이제 한참 또 그 5, 60년대까지만 해도 영향력이 있었던 명예훼손 방지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도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번에 럼프의 승리는 역설적으로 미국 유대인 의회 성향이 강한 조지 소로스의 패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CFR 이사장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처럼 중립이다. 아직까지 CFR은 중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CFR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대륙주 책사인데 어쨌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현 CEO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세계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마이클 프론의 뭐 인드라는 마이클 프론도 좋아하지만 능력의 한계치를 봤다.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키신저 헤드 키신저의 전 CEO 그 리처드 하스와의 어떤 새로운 뭔가 가능성을 빨리 타전해야 되지. 그래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역대 인드라가 전망하는 바 역대 뭐 상극위원회다, 뭐 빌더우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조직 흐름을 봤을 때 새로운 조직으로 잉태될 수도 있고, 구동 권력 교체까지도 당장은 아니지만 내다볼 정도로 지금 들어볼 때는 여러 가지로 CFR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텀하우스 역시도 지금 뭐 CEO가 뭐 대표가 4명이잖아요. 뭐 MI6,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인드라가 볼 때는 채타마스에도 그러한 4개의 분파가 있기에 그런 것, 그들을 각각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인드라는 채타마스를 지탱하는 어떤 재정적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 금융그룹을 새삼스럽게 다시 본다. 그런 면에서 HSBC 은행, 그 다음에 바클라이즈 은행, 빌더버그 운영진이었죠. 후원자였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바클라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코티시 은행들, 보통 인드라는 옛날에는 뉴라이트로 구분했는데 어쨌든 큰 타격을 받았죠. 지금은 그런 구분 안 합니다. 해처 모여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티, 런던 시티 안에 있는 중소 자본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런던 시티의 역사는 이태리 그 롬바드 상인, 그래서 롬바드 상인에서부터 이어져 오면서 이 롬바드 상인에서 큰 이태리 유대인, 이태리 모세인가? 그 사람이 했든 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영국으로 많은 유대인들 자본을 유도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로스차일드와 또 인연을 맺은 사람이 코엔 가문, 유명하죠. 코엔 가문. 막스까지 연결돼요. 코엔 가문 때문에. 이 코엔 가문은 또 네덜란드 필립스 이렇게 돼서 대륙 로스차일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근데 또 이것은 파리 로스차일드하고는 또 별개다. 물론 로스차일드 가문은 크게 런던 로스차일드와 파리 로스차일드로 분별되지만 반개로 따지면 유럽 곳곳에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텀하우스의 목표는 아름다운 태각이다. 지금 영연방을 유지할 영국 국력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 서로 나눠지는 거 있고, 방법론의 차이죠. 목표는 같아요. 영연방 유지인데 이 영연방 유지의 최선의 해법은 무엇이냐, 그렇고 이제 이론이 있고, 브렉시트의 이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래서 가짜 반미주의들하고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채텀하우스 내부에서도 분파가 여러 개 있다. 어떤 채텀하우스가 딱 이렇다 라고 딱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채텀하우스 내 인물로 보셔야 되고,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잖아. 프리메이슨도 다 그냥 각자의 다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인다는데 강조하지만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기층 지지자와 중산층 이상의 지지자들 사이의 간극이 크다. 양당 모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시 세력이 자유우파인데 힐러리를 지지했잖아요. 부시하고 클린턴이 사이가 좋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가장 압력을 받고 있는 게 공화당에서는 부시 세력이고,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세력이 가장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투표한 과정을 보니까 오바마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오바마나 부시나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다 좌파고 부시는 자유우파인데 양극단화돼 있어요 지금. 양극으로 쫙 해서 지지 세력이 이렇게 클린턴, 오바마, 부시 이렇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양극단화돼 가지고 지금 압박이 크다. 이게 지금 현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인들의 기본 시각이다. 그러면서 클린턴이 의외로 이중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본인이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건지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카언리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대학가 시위가 여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이든영이 사퇴하고 카언리가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카언리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끝냈지. 근데 이제 끝내지는 못했잖아요. 다를 게 뭐냐? 이든영하고 정책 차별성이 없어서 젊은 층의 기권이 좀 컸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현재 공화당과 그 민주당 현재 그 상황은 인들아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정치 상황만 보면은 굉장히 그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닉슨 대통령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라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으니까, 반복된 듯이 보여도 또 달라지니까 지켜봐야 되고요. 그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위험할 수도 있다. 시진핑은 국민이 시진핑을 임명한 것은 시진핑이 올해 인드라가 그런 걸 처음 주장하니까 요즘 인터넷에서도 인드라 의견에 동조하는 게 많아지는데, 시진핑이 오래 집권할수록 사실 중국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체제가 안에서 골마 터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진핑이 좀 입지가 불안해졌다. 이거는 반쪽 정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은 그 럼프가 자기가 당선되면은 러우 전쟁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러우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러시아 휴전 협상을 벌여도 러시아의 현 우크라이나의 일정 지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선, 굴욕적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강조할 것이다. 럼프가 뭐 젤렌스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막 열심히 럼프하고 좀 연락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유럽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동시에 김기선 누님 말이 맞는 게, 김기선 의견을 지지하는 게,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찍 종결되면은 웃긴 게 반쪽 정원이 돼버려요. 반쪽 정원이 크게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크다. 누구한테? 푸딩한테. 웨이파쇼 푸딩한테 크게 뒤통수 맞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다. 한국과의 문제에서는 그는 어쨌든 대선해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전에 어떤 인드라가 2000년대 이후로 가져왔던 모든 어떤 그것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뭐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10년마다 한 번씩 연령대가 바뀐다,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하나는 성씨, 같은 성씨는 3번 이상 못한다, 2번만 한다. 그거는 뭐 쭉 50년대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거고, 2000년대 이후에 인드라가 강조했던 뭐 공화당이 하면 민주당이 하면 공화당, 국힘 이렇게 했던 구도가 깨졌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4년만 하는, 원래 8년씩 했단 말이에요. 4년만 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 생각으로는 이제 경제 문제에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케인즈주의나 통화주의 모두는
기본적으로 양극화 케인즈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케인즈주의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케인즈주의라도 좀 더 이렇게 중도 쪽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극단적인 케인즈주의자가 있고, 변칙적인 케인즈주의자가 있고, 통화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끝으로 가면은 신자유주의자보다 더 극단적인 그런 오스트리아 학파까지 양극단. 근데 문제는 양극단이 요구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더 돈을 많이 찍어내도 된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돈 찍어내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인드라 입장에서야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기축통화국이니까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달러를 찍어낸다. 일관되게 강조했죠.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때조차도 막 달러를 찍어낼 때도 동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달러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2010년대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안정돼 있었냐 하면은 중국 때문이죠. 중국 때문에 인플레가 안정돼 있었다. 그러면 다시 뭐 중국의 경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중공이 그러한 지금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도가 그걸 해내거나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가 해내든가 중남미, 뭐 아프리카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마땅한 대안이 있나? 중국도 시원찮고 인도도 아직 먼 것 같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데가 동남아시아인데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4분의 1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문제인데, 이제 인프라의 문제인데, 인프라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좌파 이든영과 럼프의 차이는 간단해요. 인프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든영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각을 잰다 이거죠. 이게 걸리지 않을까, 저게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안전빵 위주로 가서 투자한다면은 러프의 방식은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완전 벤처 투자. 100개 저지르고 그 중에 10개 대박 나서 나머지 9개 사고 친 거 수습하면 된다.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10개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만 이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되는 만큼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인드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입장은 돈이 돌아야 된다. 도는 게 것인데, 문제는 무언가가, 인드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의 그 개념에서는 무언가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요인이 막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류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여태까지는 뭐 공황이다, 인플레이션이다 하면 다 생산자 관점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1990년, 30년대 이후에 GDP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역사가 100년 됐기 때문에 생산자 데이터밖에 없어요. 소비자 그 데이터는 이제야 온라인 서비스가 진행된, 온라인 매매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데이터가 잡히기 시작했고요. 근데 인드라가 중시하는 건 유통이잖아요. 유통자 데이터는 아직 데이터도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데이터망을 가지고서 어떤 부분을 이제 다들 각자가 자신들이 이제 자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각각의 그 주장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데이터 자체가 아직
어렵다. 인자 생각에는 3, 40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LM4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LM4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갈까? 쉽지 않겠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김세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이다. 이 친구는 뭐 책도 안 읽어봤고, 근데 언젠가 한번 들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아 그런 친구가 있냐. 그러고 보니까 프리메슨으로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인가. 프리메슨 같은데 하고 생각했고, 일루미나티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김세현 관련 그걸 보니까 그냥 프리메슨 하는 식이다. 네, 가입 방식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리고 뭐 오메가도 뭐 시작과 끝 오메가, 얘들아 한동안 오메가 알파 오메가, 네, 작전,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하여튼 간에 저보다 잘생겼고 젊고 돈도 잘 벌고 선물 옵션 잘한다면서, 저는 저는 금융에, 저 같은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안 할 생각이에요. 저는 좀 재주가 없다. 나 이쪽에도 좀 그래도 나는 해볼까 했는데,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현도 뭔가 연락이 왔겠죠.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이 조지 소로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요 김세현이 막 그렇게 뜨던 시기와 유사하게 저한테도 좀 있었어요, 시도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는 그냥 가정을 택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로 1000억 주면 생각해보겠다 맨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인드라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인드라 주변에 젊고 유망한 인드라 이웃분들이 있으니까, 관계자분들은 인드라 같은 사람은 재미로 보시고 다른 친구도 알아보시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분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고요. 나타샤 진짜 고맙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